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PT입니다. 자, 날이 좀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따뜻한데 올해 사실 제가 새 패딩을 하나 샀거든요. 이게 너무 안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을 겨울을 안 주네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인데. 자, 아무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상의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유튜브 멤버십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주 문의가 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리딩방이라기보다는 사실 양방 소통이 가능한 후원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월 가입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간혹 가입 문의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라 대답해야 할까? 전 사실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리딩방을 예상하시고 뭐 더 많은 매매 정보를 받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안 들어오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텔레그램도 무료잖아요. 이 정도면 대혜자급 아닙니까? 네, 텔레그램 무료 정보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저는 돈 잘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새벽에 FOMC가 있었죠. 오랜만에 FOMC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뻔하죠. 22년, 2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가 되었던 이제 물가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가 역시 여전히 핵심 포인트로 이제 언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에 대한 고점, 물가의 고점과 금리의 고점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금리의 고점은 어디일까를 예측하는 시장 참여자들. 이번 FOMC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금리는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것과 24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요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새벽에 열렸던 FOMC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약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네. 물가와 금리 22년, 23년 영상에서 진짜 주구장창 언급을 했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CPI, PCE 이런 발표만 있더라도 막 위아래로 10%씩 요동치었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뭐 23년 들어오면서 23년 한 3분기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잠깐 올랐다가 뭐 올랐더라도 다시 제자리 오고 내렸더라도 다시 제자리 오는 약간 이런. 그리고 어차피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수치적인 금리와 우리가 체감상 경험하는 금리는 또 다르고 또 그 금리에 따른 크립토 자산들의 가격 역시도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다만 요즘 같은 분위기를 봐서는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언제는 또 주가가 올랐고 언제는 주가가 뭐 내렸고 이렇게 복잡하죠.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사람들 여전히 20년, 21년 대불장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20년, 21년의 대불장을 꿈꾸는 사람들도 아직 많고요. 네, 그들의 입장에선 지금 몸을 조금 어느 정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대불장 오면 코인 그거 하면 뭐 시드 한 20배씩
버는 거는 그 10배, 20배씩 뭐 돈 버는 건 개꿀 아님?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오픈 카톡방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과연 예전에 그들이 그만큼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직도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봐라. 난 진짜 거기다가 이제 대불장 오면 나는 진짜 사고 크게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분위기 좋습니다. 요새 시장의 분위기 좋고 업비트만 보더라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인정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가격 많이 올라온 건데 아직도 거래량을 보면요. 이제 거래량 기준 이제 상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대불장 때는 막 7자리, 8자리 그 거래량에 찍힌 숫자가 이 친구들이 막 탑 이제 10 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5자리가 많아요. 6자리도 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자리, 6자리, 6자리, 7자리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조때 가스나 룸넷 대폭등했을 때 7자리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아직 시장에 막 돈이 넘쳐 흘러서 막 원활이 돌고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도 어쨌든 가격은 요만큼 올렸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가 여전히 직접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제 주변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들의 이야기나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과거 대불장 생각하면 무조건 대출 받아서 코인 주식 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다? 이제 금리 인하와 동시에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시장에 거품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아직 정신 못 차린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지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제 주변에서 제 경험상 이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좀 그랬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엔딩이든 뭐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얘기를 또 지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24년 2분기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감기 이후 그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정말 대불장이었다라는 점은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와, 이게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반감기를 예상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또 올까? 또 같은 시행을 반복할까라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저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변칙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년 4월과 11월의 고점 역시도 과거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찾아왔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뭔가 조금 다른 형태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 24년에 미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미국이 뭐 큰일이 났든 뭐 했든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찍어내든 말든 어쨌든 세계 1황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1황이라는 건. 그리고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표가 있는 해입니다. 뭐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더 세신해서 자기네들이 이 정권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겠죠.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3년 초에 대박난 드라마가 있더라도 23년 말에 히트친 드라마에게 대상을 뺏기기 나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임기 내내 좀 뭐 했어도
투표하는 부근 가서 분위기 좋으면 사람들은 그 기억을 더 많이 뇌리에 기억할 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한다면 24년은 분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24년 대불장이 온다, 올 거다 라고 이제 좀 큰카큰카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24년 대불장 저도 기대는 하거든요. 기대는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오면 잘 대응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24년에 대불장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솔직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 대불장 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안 오면 어떡합니까? 사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내릴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불장을 위한 매매? 대불장을 대비한 매매?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불장이 올 거니까 비트를 더 많이 살까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살까요? 언제 비트를 알트로 바꾸면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도 아까 개인톡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김비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입한 신규 코린이입니다. 2025년까지 장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트를 사두었다가 24년 말쯤 알트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지금처럼 알트와 비트가 같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알트도 사는 것이 좋을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뭐 카톡으로도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지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24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저희 팀원의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23년 25년 대불장의 냄새가 나는 것이지 이 대불장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하는 제 현재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엊그저께도 텔레그램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것처럼 나왔을 때 잘 사고 구간별로 익절 잘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남겨놔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인 상황이 대비되는 물량이 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단타로 접근을 하고 단타가 스윙이 되고 스윙이 또 다시 존버가 되는 이런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야, 나는 저점에 사서 100% 다 사고 고점에서 100% 다 팔 거야. 물론 나쁘지 않죠. 이게 베스트죠. 이게 베스트 매매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제 매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매매의 매도 시점은 어딘지 모르는 대불장의 끝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잘 사고 적당히 잘 팔고 나머지 진득하게 들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대불장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좀 내용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과생이라 말하는 재주가 좀 없기는 한데 예.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불장을 위한 대불장을 대비한 매매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더리움 40%, 비트 20%, 알트 40% 정도로 항상 구성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서 혹은 같은 상황에 같은 저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매수를 잡았다면 결국 엔딩은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저는 대고수가 아니기에 비트 독주장을 외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을 적당한 시점에 팔고 알트로 갈아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갈아타는 매매를 안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같이 사고, 처음에 살 때 다 나눠서 잘 사고 때에 맞춰서 잘 파는 것뿐입니다. 나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귀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저와 솔직히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본선 누카렵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불장을 위한 매매는 없다. 지금 하는 거 꾸준히 잘 하고 이것이 쌓이면 지났을 때 돌아봤을 때 이 대불장이었네, 너무 기분 좋은걸, 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현재 업비트 현금이 18%인 상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35%대를 안내해드린 것 같은데, 어제 엊그저께 이더리움을 조금 더 추매하면서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줄었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지속 보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불장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풀코인으로 존버를 하겠지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스타일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회로 좋죠. 하지만 행복회로 늘 타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